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여러분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늘도 사실 저희가 낮 12시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미디어 오늘은 낮 12시까지 면접 보고 오셨고, 그리고 또 2시에 또 면접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녹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아주 미디어 격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그 의원들이 방송 관련 그런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오늘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방통위로 갔어요, 과천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게 8시 8시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보수는 원래 부지런해. 다 몰려갔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방통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박문진 이사 2명, 구여권, 적폐 쪽 2 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2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건 또 현 여권에서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려가가지고, 아니 원래 그 2명 우리 사람들이었으니 우리가 뽑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그 박문진 새 이사는 자유한국당원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 전화기를 내내 켜놓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 여권도 좋아할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박문진 인사로 세우면. 여야 합의 추천. 그렇지. 탕평 인사. 그렇죠. 아울러 또 대통합 인사. 이거 가능한. 김용민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자유한국당에 가입해놓을 걸. 형이 똑똑하지? 역시 짱이야. 10월 26일 아침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달려간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가운데 대표격인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보궐이사 인선에 대해 보궐이사가 사퇴를 했던 전임 추천 정당이 후임도 추천해야 한다는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결정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 박대출 의원은 보궐이사 추천권을 달라고 생떼. 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후임 보궐인사로 선출하겠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hu성 위원장에게 또 버럭하는데,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같은 시각 여의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과천에 가는 바람에 KBS에 대한 국정감사는 개점 휴업 상태.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의 장탄식. 추천 정당 가지고 지금 보궐이사 승계 원칙을 얘기하는데 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반민주 반헌법이라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보궐이사 추천권은 애초에 추천한 정당이 갖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 과연 타당할까? 법률 검토를 담당한 국회 입법조사처 한마디로 비웃고 마는데, 박문진 보궐이사의 임명 권한은 법적으로 방통위에 있고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야 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인데요. 무엇보다도 옛날 여당이 추천한 이사를 자기들이 여당이 된 다음 억지로 내쫓고는 자기들 사람을 앉힌 전력이 자유한국당에게 있었기 때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해 KBS에서 있었던 상황. 5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을 사퇴시키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 전 이사장은 최 위원장을 만난 지 열흘 뒤 사퇴했고 대신 보수적 언론단체 대표인 유재천 교수가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7월 18일 정 사장의 퇴진을 반대하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합니다. 대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그 결과 KBS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가 11명 가운데 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때 자기들이 했던 일은 뭐라고 설명하려나. 그때는 아름답지 않았으니. 이명박 때 사례가 있었는 거고 그 사례라는 것은 그리 아름다운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름답게 하자고 정태호 의원은 말하고 이 사안과는 상관없으나 10월 24일에 했던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으로 결론 내리자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의 언급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이쯤 되면 날짜가 예측되잖아. 네, 방송통신위원회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게 통과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예전에 그 석간이 많았을 때 네.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석간이었어요. 그런 그렇죠. 때가 있었어요. 네. 동아중앙이 석간이고 그때 서울신문도 석간이었고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조간, 절반은 석간일 때가 있었는데 석간 기자들은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 마감이 11시 이랬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 11시가 뭡니까? 10시, 9시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나와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면은 기자회견 한 서너 시간 앞두고 오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찍어요. 그리고 배달은 결국 대통령 발언 이후에 배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별일 없으면 그날은 무사히. 근데 만약에 갑자기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런 망극한 상황이 온다. 김시곤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기란현 사장을 폭로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온다. 예, 그런 마감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이튿날 뭐 일부 배달판에서 오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 두어 줄 쓰고 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녹화가 목요일 날 녹화인데 보는 분들은 토요일 날 본다고요. 그럼 그렇죠. 토요일에 맞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지. 자, 토요일이라고 치고 얘기하십시오. 지금이 토요일이라고 치고 비록 목요일에는 이사 선임이 안 됐지만 월요일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쯤에는 박문진 이사들이 이제 보궐이 돼서 고영주 이사장을 부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는 순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 이제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고영주고. 근데 이 방송문화진흥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고. 근데 지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 2명, 옛 여권 이사 2명이 그만두다 보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임명됐어요? 아, 임명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26일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다음 주에 다시 선임을 시도할 거라고 방금 예측한 정상근 동지. 비록 목요일에는 이사 선임이 안 됐지만 월요일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빗나가자. 프로가 아니잖아. 사람 왜 이래 도대체? 아니 야당이 막는데 임명해? 임명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11월 4일 나갈 방송으로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박문진 이사들이 임명이 됐으니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박문진 전체회의가 열리면 바로 이제 고영주가 탄핵되고 김장겸이 해임되지 않을까. 그 이사가 김경환 상지대 교수하고 이진순 언론학 박사, 민원연 정책위원, 그 두 양반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박문진 이사가 되면은 11월 2일에 이제 박문진 회의가 있고 거기서 고영주 아웃 땅땅땅. 불신임. 그렇죠. 이 통과가 불신임안은 이미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임안이 되면은 우리 영주형은 아웃이에요? 집에 가야 돼?
이사장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어쨌거나 김장겸 회의만 올리더라도 고영주가 이거를 두드리지 않으면은 그렇지.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사장 직에서 끌어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이사장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을까. 10월 27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 MBC 보도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앞에 앉혀두고 고영주 이사장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만큼 배우고 또 사회적 지위에 오를 만큼 오른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황당한 주장을 저토록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과대망상이 바로 그 답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언행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 내 생각만이 옳다. 둘째,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다. 셋째,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넷째, 나 혼자서라도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다섯째, 그나마 나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애국 시민이다. 이런 겁니다. 과대망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달리 없습니다. 과대망상은 국어 사전에 따르면요, 자신을 턱없이 크게 평가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왜 고영주 이사장을 과대망상이라고 보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고영주 이사장이 직접 노동조합과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기자 질문입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인 것 나중에 드러납니까? 물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그럼 당연히 드러나죠. 내가 평생을 공안을 해서 우리나라 이념 문제에 있어서 거의 다 내가 주도한 거예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턱없이 크게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나 혼자서라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엉뚱한 신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MBC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입니다. 정상적인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만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해괴한 답변입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 이념 편향인가요? 나를 편향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비정상이라는 대표적인 답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국정농단은 하나도 없는 게 밝혀졌죠. 이게 고영주 이사장님의 말씀입니다. 태블릿 PC도 가짜인 걸로 밝혀졌고, 뭐가 밝혀졌다는 건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검사장까지 지내셨고 법을 잘 아신다는 분이 이렇게 밝혀졌다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너무도 황당한데 이제 그 과대망상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법원에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아닌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입니다. 갈릴레이 재판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 당시 태양이 돈다고 할 때 갈릴레이 혼자서 지구가 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받으면서 끝나고 나서 어차피 처벌은 받겠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내 평생을 그렇게 신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 판단을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형 살아야 하고 손해배상하라면 해야 하고. 질문입니다. 그러면 법원 나오시면서 그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그러시겠죠? 고영주 이사장 답변입니다. 나는 그러겠죠. 이건 저 같으면 신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주 이사장 더블 코트하고 나는 갈릴레이다. 망상이라는 말이 앞에 제가 과대망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망상이라는 뜻은 실제 사실과 다르지만 논리적 설명으로 시정되지 않으며 교육 정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학에서는 망상장애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직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사장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어쨌거나 김장겸 회의만 올리더라도 고용주가 이거를 두드리지 않으면은 그렇지.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사장직에서 끌어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이사장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을까. 최강욱 이사가 이사장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방금. 그렇죠. 네. 통상 무섭네요. 그 오래 있었던 기간보다는 연장자들이 연장자 순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기철 이사나 이완기 이사 그 연배가 그쪽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두 분이 이제 해서 김장겸 사장 회의만을 상정시키고 땅땅땅 통과시키면 땅땅땅 하면 이제 김장겸 아웃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요걸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장겸이요. 또 왜냐면 우리 김도현 기자가 또 붙을 거거든. 그렇지. 사장님! 뭐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많이 시키지 마, 이 씨발. 그래가지고 서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MBC 사태는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는군요. 네. 사실 우리 이용마 해직 기자가 김원배 이사가 그만뒀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일각에서는 그 뭐 KBS, MBC 정상화 시킨다고 그게 뭐 좀 나아지겠어라고 이렇게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아니 그 저희 KBS, MBC가 그 이상한 보도를 했을 때 그렇게 열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뭐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네. 예. 그래서 분명히 많이 바뀔 수 있고요. 네. 방통위가 좀 답답했었죠, 솔직히. 예. 예. 연휴 기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점은 이해를 하는데 이용마 기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답답했었어요. 제가 진짜 이 관원 나이트클럽 준비를 어제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어제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원래 25일날 전체 회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방통위가. 근데 그걸 미뤘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렇게 너무 미적미적 되는 것 같다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상황이 끝났네요. 박수. 네, 잘 됐습니다. 그 KB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KBS가 남은 건데, 뭐, 사실 KBS도 구 여권 추천 이사 한 명이 이미 사임을 한 상태여서, 지금 한 명만 더 사임을 하면은 거기도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종료가 되는데, 아직 뭐, 두어 명이 내려올 생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뭐, 그게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잡히진 않고, 일단 MBC가 이렇게 끝나게 됐고, 또 지금 또 고대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추문이 좀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200만원 받고 기사. 날린 거죠. 그래서 KBS 구성원들이 그렇게 기사를 돈 받고 안내 보내주는 뭐 이런 것도 화가 나지만 그 액수에 그렇게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200만 원 본인은 뭐 강력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게 한 번이 아닐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영방송사 보도국장이 200만 원 받고 이렇게 한 거냐라고 이제 참 어이없어 하시는데 뭐 KBS 관계자들도 그렇고 통상 관리를 했을 거다. 그게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전체로 따지게 되면은 간단한 액수가 아닐 거다. 그 남몰래 뭐 현금으로 200만 원 갖다 줬겠나? 자기들이 다 해먹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뭐 전혀 거리낌 없이 통장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근데 그게 국정원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일 처리를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국정원 그 업무 수행비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그거를 하는데 계좌로 꽂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한 번이 아니었을 경우에 검찰 수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참 고대영은 부인을 했는데 지금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은 이 국정원에서 서류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200만 원을. 그렇지. 아니 그 아무리 특수활동비를 나중에 결산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기한은 해야 될 테니까. 자기들이 집행해서 낸 돈이면은 그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뇌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뇌물을요 주면 반드시 주는 쪽에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 안 할 것 같죠? 다 기록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꽁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꽁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나 누구한테 밥 사줬다. 이 밥 사준 건 사실 뇌물로 보긴 어렵고 이제 뭐 음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갖고 싶네요.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흔히 말해서 좀 딴 데 가가지고 뭐 누구한테 쓱 이렇게 했다. 그 반드시 기록합니다. 이제 고대영 씨는 뭐 국정원에서 피차 그냥 다 비밀로 유지하는 공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설마 뭐 자신에게 돈 준 기록이 남아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죠. 그렇죠. 남습니다. 남죠. 이걸 왜 줬겠어요? 그 국정원에서 그렇게 또 기록이 다 있다면은 그 국정원 기록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다. 본인이 혼자 부인하면 그걸로 끝날 문제입니까? 게다가 또 만약에 이 고대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 생각은 정말 우리와 다르고 너무 동의가 안 되지만 청렴결백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지난 2011년인가 보도본부장 시절에 어느 기업에서 그 골프 접대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KBS 보도국 간부들을 데리고 쫄랑쫄랑 갔었어요. 보도본부장 때. 네. 그래요. 성자호 KBS 세노조 위원장. 고대영 사장 2011년 보도본부장 할 때도 현대차 자동차에 자기 간부들 줄줄이 데리고 가서 골프 접대 받았습니다. 술 먹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9년 보도국장 당시에 93%의 불신임을 받았고 2012년 양노조 신임투표에서 85%의 불신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여론조사에서 무려 88%의 구성원들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가히 경이적입니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3번에 걸쳐서 불신임을 받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장으로 앉혔습니까?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정말 평소에 청렴결백한 양반이라도 네. 한순간에 그렇게 뇌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 한 건으로 그 인생이 가는 거야. 네. 끝장나는 거야.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받아드신 게 많은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네.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질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걸 받았지? 이게 아니라 아니 고작 그것만 받았나? 거의 이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대영은 완전 코너로 몰린 거죠. 고대영 씨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정보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일찍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일찍 그만두는 게 좋아요. 네. 줬다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줬다는 수가 있어요. 지금 그만두면 제주 쉼터 서비스도 즐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월 31일이 지나간다. 줬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영이 형님은 사장에서 일단 내려오더라도 네. 국정원 TF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검찰 수사를 권고를 했잖아요. 네. 이제 검찰 수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워낙에 지금 주장이 엇갈리잖아요. 자기는 네.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진실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대영 200만 원 얘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고대영이 2009년 보도국장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수사를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검찰을 찾아가서 불구속 기소를 하라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 당시에 그게 보도가 되고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당시 MBC도 보도를 했어요. 근데 KBS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 이거를 이제 기자가 단신으로라도 넣겠다라고 했는데 뭐 담당 데스크에 의해서 묵살을 당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보도국장이던 고대영이 돈 200만 원을 받고 이 기사를 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거 내용을 밝혔는데 국정원 개혁위는 그 당시 KBS 담당 IO, 그러니까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관을 이 사람이 이제 KBS 보도국장을 만나서 불보도 협조 면목으로 200만 원을 집행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자금 결산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담당 IO의 진술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준 사람 진술까지 받은 거 아니야? 네. 게다가 이 담당 IO라는 사람이 정보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은 10년 이상 언론을 담당해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언론에 굉장히 빠끔하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굳이 현직 KBS 사장을 상대로 이런 이유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또 만약에 뭐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막 국정원이 고대영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거는 일종의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예요. 만약에 뇌물죄를 적용을 한다면은 요거는 공소가 지났고요. 대신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에도 하나 저촉이 되는 게 있는데 뭐 그거 말고 뭐 하여튼 중한 그러니까 뇌물죄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이거를 받은 뭐 그런 사례로 하면은 처벌이 센데 KBS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기업이긴 한데 보통 보도본부장 이상을 임원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보도국장까지는 그냥 일종의 직원이어서 뇌물죄가 세지도 않고 공소시효도 끝난 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국정원이 이거를 까면서 고대영을 내리려고 할까라는 의혹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고대영이 받은 걸로 보는 게 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고대영이 요거 하나만 받았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보도국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로서는 고대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줬다는 거라고 버티면. 줬다는 그렇죠.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죠라고 했죠.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공영방송 내가 그렇죠라고 해버렸어.
말렸어. KBS라는 공영방송, 국가 기관 방송으로 통하는 이 KBS의 보도국장이 그런 불이한, 부당한 요구로 해가지고 돈 받고 기사를 내렸다.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네. 또 기자들의 증언도 있고요. 그렇죠. 보도 본부장도 지내고 사장도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검찰에 고발만 하면은 수사가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KBS 새노조가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면 좆되는 거라니까. 하여튼 고대영 씨가 좀 지혜로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이 200만 원을 놓고 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순회 후 부정처사 혐의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야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근데 어쨌거나 뇌물죄보다는 좀 약한 내용인 것 같아요. 뇌물죄는 시효가 좀 지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고대영 사장이 녹음날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25일에 KBS 이사회에 나타났는데 출석했죠. 네, 출석을 해서 뭐 당연히 부인을 했어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처음에는 고대영이 아이오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만난 기억이 없다, 뭐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호 이사장은 구약권 추천 이사들이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인호 이사장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뭐 질문을 막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네요. 뭐야 그게? 그렇다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야?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뭐 손을 보겠다는 거죠. 네. KBS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네, 고대영이 사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텐데 고민이 좀 많겠죠. 근데 이걸 갖고 예를 들어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엔 너무 구려. 아니 정현주 사장은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정현주 사장은 걸었던 거는 내야 될 세금을 냈는데 그게 배임이라는 그것도 대법원하고 조정이 돼서 한 건데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걸 그렇게 그것도 배임이란 게 뭐야 배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완전히 뭐 세금을 냈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쫓기 위한 그렇죠. 술책이고 또 신태섭 이사, 이제 동의대 교수인 신태섭 이사를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른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는 이 지들 사람을 거기 갖다 앉힌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지발로 나간 2명의 MBC 이사,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이니 그 몫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으니. 네. 아이고 참. 영원히 여권 추천 이사는 자기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참 이 한국의 그 보수들을 보면 말이죠. 이 정말 기본적으로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이 뭐 도덕이나 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아니 이런 애들이 쓰는 보수를 자초하면서 자기들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더니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생양아치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참 염치가 없는 게 업데이트 되는 시점은 흔히 말해서 촛불 그 집회가 시작된 지 이제 막 1년 이렇게 바톤을 도는 그런 시점인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양반들은 정말 바뀐 게 없구나. 진짜로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대영이나 우리 김장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정연주 같은 말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의 말로는 김재철의 말로라고. 잘리고 나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심지어 정치권에 진출했는데 기초단체, 시장, 경선에서 꼴등을 했어. 공영방송 사장을 했는데 서울에서. 네. 그 처지가 될 거라고요. 저는 장담합니다. 보수는요,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사람들 절대 안 씁니다. 비정해요. 그 박근혜 저렇게 부정당하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게 박근혜가 항복 선언, 나의 패배 선언을 한 이후에도 과연 그렇게 모일까? 주말에 있는 그 친박 집회 얼마 안 모일 거라고 적중했습니다. 적중했어요. 소수만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었냐. 딱 저 앞날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이나 고대영이나 이렇게 해서 잘리고 수모를 겪고 그렇게 되면 보수로부터 정치 보복의 희생양 이런 아이콘을 다 그러면 앞날이 보인다고 하니까 미디어오늘 신입 기자 몇 번이 뽑힐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댓글 로또 번호는 알려주세요. 로또 번호는 제가 알아야지. 왜 너한테 알려줍니까? 너라. 그렇습니다. 13, 18. 예. MBC 상황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자들 이제 뭐 정리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들의 이 적폐들의 정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게 얘기할 단계는 이제 지나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차기의 KBS 사장, MBC 사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손석희 사장을 한번 또 거론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이렇게 컴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방송가에서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직 뭐 확인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손석희 사장에게 이제 모처에서 공영방송이 이제 말하자면 회복이 되면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 얘기가 난 그럴 수가 없다. 왜냐 지난 1년 동안에 JTBC에 있으면서 태블릿 PC 보도라든지 절체절명의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홍석현 회장이 인간적 신의를 갖고 나의 보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또 박근혜가 그렇게 자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고 나를 지켜줬다. 그래서 나는 JTBC를 배신할 수가 없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 바다예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듣자니 뭐 그분에게 흉이 될 얘기 같진 않아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얘기가 돈다는 거는 뭐 제가 정보 보고 차원에서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둘만 미디어 토크 할 때 석희 형 지켜주면은 석현이 형 인정하겠다고. 음. 또 그것도 예측이 맞은 건가? 그때
홍석현 대권 출마를 인정한다는.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출마해도 인정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였는데 출마하려다 말았죠. 그렇죠. 손석희 사장은 그렇게 해서 뭐 JTBC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또 JTBC가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영방송. 그 지금 JTBC에서 얼마나 급여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영방송 사장직이 뭐 그렇게 기찬 연봉이 보장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KBS 사장은 불려나가야 됩니다. 국회에. 그렇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자리예요. 그렇지. 민간방송 사장과 달리. 그럼요.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신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저는 그 자리는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손석희 사장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JTBC를 저렇게 갈고 닦아놨는데 굳이 이제 다시 KBS 출신들도 좀 있고 KBS 내부에서도 저는 충분히 찾으면 인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KBS는 좀 카오스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뚜렷이 그 어떻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모아지는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 대표할 만한 상징성 있는 인물이 좀 없어가지고 그게 좀 고민인 거죠. 그래도 이제 KBS가 이제 내부적으로 새노조 조합원들이 또 바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주는 게 좋은 게 네가 나가면 차기 사장으로 이 양반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 요게 주는 압박감도 상당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형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 사장감이 거론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략상. 왜냐하면 확실한 대항 카드가 있다.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번 출연했을 때 인사를 했죠. 김용민 씨 나오셨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시끄럽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찬영 현 TBS 사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승호 PD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누가 있더라? 뭐 하여간 또 몇몇 거론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보도국 출신 뭐 그런. 그래서 정찬영 PD나 이제 최승호 PD는 PD 출신이니까 그리고 기자 출신의 분들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될 테고요. 이우호 뭐 그분 전 논설위원 실장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다 아는 대로 얘기해봐. 까봐. 어때? 김세희. 최대현. 저기 누구야? 쟤도 배현진도 그 보도국이잖아요. 그렇지. 그래, 사장이란 자리가 상징성은 있지만 또 이제 꼭 스타 플레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작 현장에 있을 때 사실 빛나는 분들은 제작 현장에 있을 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요. 하여간 공영방송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요.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이용마 선배가 복직을 하셔가지고 리포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첫 리포트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정상화됐을 때 정상화된 MBC 뉴스데스크의 첫 방송에서 첫 리포트를 그동안 이제 MBC가 이렇게 굴절에 그걸 했고 앞으로 이걸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의 리포트를 이용마 선배가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상징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장겸 사장이 딱 내려가는 날 이용마 선배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지난 이제 9년간의 뭐 적폐가 이제 끝이 나고 뭐 MBC가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진짜 MBC가 새 출발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10월 26일 MBC 팝 콘서트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용마 기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하고요. 총리실을 동원하고요. 경찰, 검찰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심지어 군대까지도요. 기무사를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사찰하고 정부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혀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MBC, KBS 공영방송들은 독재자들의 말 그대로 나팔수로 전락을 했고요. MBC, KBS 공영방송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MBC 박문진 이사장 고영주, KBS 이사장 이인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당장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4+2 혜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게 그 MBC의 그 3노조가 있잖아요. 네. 이름하여 MBC 노동조합. 네. 여기서는 어떻게 김장겸 사장 사수대 뭐 이런 거 안 만드나? 페북에서 열심히. 네. 근데 뭐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미 대세가 네. 기울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자들, 네. 흔히 말하는 예. 보도국 시용 경력 출신들, 네. 이탈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요? 새로 본부 노조에 가입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막차 타는 분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판세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김세희 기자는 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말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은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있어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 그래요? 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음악을 한번 틀어주는 우리 최욱현 에세이스트.
이걸 또 어떻게 찾아? 며칠 후 요단 강 건너다 만나리 며칠 후 요단 강 건너다 만나리. 아, 그래요. 우리 이제 MBC 상황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역시 KBS와 MBC의 이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가는 국면입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 주셨고 또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끝까지 방송사가 적폐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패전의 성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훈 나이트클럽이 12월 둘째 주쯤 100회가 됩니다. 네. 100회 때는 저희 고기 파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소는 정했어요. 예. 미디어 오늘이 있는 고암 빌딩. 네. 주차장에서. 아, 주차장에서? 네. 빗자루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유혈 사태가 우려되면 유혈 사태. 네. 알겠습니다. 차가 돌진한다든지 뭐 이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카페에서 저희가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공지를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훈 나이트클럽 연말 12월 둘째 주쯤에 고기 파티와 함께 행복한 또 우리 100회를 기념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최욱 씨 오시는 거 아니에요? 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아, 그래요? 뭐 MC 보는 거는 그냥 뭐 싸게 부를 수 있는데 네. 노래는 자기가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또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가사를 외워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이 출연료가 세다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12월 둘째 주에 관훈 나이트클럽 100회 방송할 때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언론 환경이 미래지향적으로 딱 세팅이 되는 그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국민TV 많이 또 이렇게 조합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또 볼 게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이 바로 동아투이. 네네네. 1974년 상황이니까. 그렇죠. 벌써 몇 년이 된 겁니까, 이게? 40년이 넘었죠. 넘었어요. 네. 우리 그때 선배님들이 아직도 복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복직이 그분들의 뭐 간절한 소망이 돼 있는 형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다룬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이제 상연이 됐는데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관훈 나이트클럽 동영상 버전에서 자막과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아투이 사건으로 재판정에 선 언론인들의 법정 증언을 몰래 녹음한 귀중한 육성을 복원해 담은 것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오늘 민동기 국장님, 우리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